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늙은 화가의 고백. 인생 70년, 예술 50년, 서양화가 김수영의 인생 전반 이야기를 한번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릴 때 충청도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시고, 나는 벌거벗고 나무에 올라가고, 감 따먹으려고 남의 거 훔쳐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작품인데, 이게 회갑기념 전시회 때 했었던 작품이에요. 제 회갑기념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폼나게 했어요.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오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아는 유명한 작곡가, 뭐 작가, 미술가, 한국미술협회 뭐 무려 300명이 왔어요. 인생 가장 폼나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책도 800만 원 주고 찍고요. 그다음에 그 대관료가 일주일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주책이었죠. 근데 그림 판매도 좀 됐어요. 인생 70년, 예술 50년, 서양화가 김수영 이야기 오늘 살살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제 1편에서 광진리 똥통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극장 포스터를 붙여주는 그런 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 뒤에다, 자전거도 키가 작은 놈이 자전거의 뒤에다가 그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통에다가 그 포스터를 싣고, 그 다음에 풀을 싣고, 또 빗자루 같은 붓 싣고 이래가지고 도로다니면서 보통 한 100군데 내지 150군데, 많을 때 추석 특별 프로그램 아니면 뭐 설날 특집 프로 같은 게 300개나 붙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조금 짭짤하게 좀 수입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극장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그게 부러워하고 나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이제 다음 프로가 그때 민비와 청일전쟁, 민비와 청일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은희가 주연한 영화고, 또 뭐 하여튼 굉장히 대작이에요. 총초년생, 60년대 초에만 해도 총초년생이 드물었거든요. 그거는 사극이면서 현재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신성일 감독이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 그래가지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포스터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생님 몰래, 화가 선생님 몰래 배경을 쫙 이렇게 어느 정도 칠해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야 이거? 제법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왜? 쬐끄만 놈이, 코딱지만한 놈이, 견습생도 아니고 저 포스터 붙이러 돌아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이 지가 무슨 감히 화가의 붓을 잡고 재료를 써가면서 막 칠했는가 싶어가지고 야단 맞고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몰래 숨어서 있는데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대충 해놨네 이러길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배우고 견눈질 해가지고 어깨 너머로다 봤어요. 당시 이제 극장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있었던 극장 몇 군데나 기억나십니까? 지금 뭐 종로 3가에 있는 극장밖에 여러분 기억이 없죠. 저요, 할리우드 키드라고 그러잖아. 당시만 해도 국내에 들어오는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왜? 피카디리 극장이 옛날에 반도 극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상사 그 옆에 그 미술반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박모모모 선생님인데, 선생님 저 그림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이 아니라 사실 영화를 구경한 거죠. 국내 영화를 싸그리 다 봤어요.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추억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볼까요?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자, 그러면
지금 서대문 경찰서 바로 뒤쪽에 그 새길래 보면은요, 서대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서대문 로타리에 요 얼마 전에 없어진 화양극장이라고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신문로 쪽으로 넘어가는데 우측에 보면 지금 농협 중앙에 있죠. 조금만 더 가면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생겼던 극장이에요. 대단히 오래된 극장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포스터 붙이러 다니는 광무극장 다음에 동양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파극 같은 거 많이 했던 데가 이제 동양극장이고, 또 이제 강화문 들어와야 되겠죠. 강화문에 오면은 제일 강화문 로타리에 국제극장, 여러분 국제극장 아주 그냥 위치도 좋고 거기서 뭐 좋은 영화 많이 했어요. 개봉관이에요. 국제극장에서 조선일보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지금 코리아나 호텔 있는데 보면 아카데미 그 극장 그 개봉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조선일보사가 옛날에 4층이었었어요. 그 4층에 보면 시네마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재개봉관이에요. 아카데미 극장이 개봉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로 갑시다. 종로에 가면요, 종로 2가에 우미관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극장이었어요. 지금은 뭐 무슨 뷔페집인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뒷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있어 종로 2가, YMCA 가기 직전에 뒷골목에. 그 다음에 종로 3가. 종로 3가에는 피카디리 극장이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게 이제 반도 극장이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단상사각이요. 단상사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계천 쪽으로 살짝 갔다 보면 서울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로 5가, 그 종로 5가에 보면은 청계천 쪽으로 바다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로 5가 쪽에는 천일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국이죠? 그 약국 바로 옆에 천일극장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 가면은 동대문 조금 못 가서 오른쪽에 동대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약간 뒷골목인데 동대문 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설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노벨 극장이라고 굉장히 큰 극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설동 로타리에 동도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안암동 쪽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보문동 쪽으로 가는 길, 카브에, 로타리에 왼쪽에 보면은, 동도극장이라고 있었고요.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제기동에 보면 오스카 극장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청량리 시장 있는 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로타리에는 동일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참 머리 좋죠?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머리가 좋은가 몰라. 또 청량리 역에는요, 대왕 코너가 있었잖아요. 크게 불난데 대왕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회기동하고 중량구로 갈라지는 그 사이에 대형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줄이 외우는, 별볼일 없는 그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지, 뭐 극장 있는 것까지 다 외우고 앉아서 주책이야 정말 나도. 어쨌든 제가 영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왕십리 똥통 학교 다니면서 미술반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 늦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늦어가지고 전차를 타는데, 우리 집이 이제 홍제동이었었어요. 홍은동, 호박골, 산동네. 그 당시 산동네는요, 말도 못했어. 홍동, 녹번동, 그 다음에 금호동, 옥수동, 또 뭐 저쪽에 창신동 뭐 이런 데서 웬만한 산 꼭대기 전부가 다 무허가 판자촌이었었어요. 저희들도 그 홍은동에 호박골이라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중학교 뭐 등록금 안 내주니까 내가 벌어서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학금 타기 위해서 왕십리 똥통학교로 들어갔는데, 미술관에서 그냥 활약을 잘하고 있으니까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늦게 전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를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학생 참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두 번 듣는 소리야 그게?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따라오면서, 학생 내가 뭐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찐빵집에 한번 들어가서 추출할 테니까 찐빵 좀 사줄 테니까 먹을래? 그러니까 저야 뭐 그 당시 먹는 데는 뭐 귀신이죠. 식충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냥 김이 팍 나는, 그 당시 바깥에 이렇게 큰 소트를 놓고요, 큰 뚜껑을 탁 젖히면은 거기 이제 광목
깔아져 있고요. 거기에 만두하고 찐빵이 착 해서 겨울에는 김이 팍 나요. 그러면 그 냄새가 아주 죽여줘. 그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거 먹고 싶은데 그 아줌마가 그걸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 사실은 우리 집에 꼬마가 있는데 영어 좀 가르쳐 줄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영어를 가르쳐 줄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 영어 배운 지 얼마 됐다고요. 기초 영문법 그냥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좋아, 그것도 좋아. ABC만 가르쳐 줘. 우선 초등학생이니까 영어의 맛만 가르쳐 주면 돼. 그러길래 그러면은 뭐 수고비도 좀 주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죽지 말고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이제 학교 끝나고 어디로 오라고 그러길래 왕신이 그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 아줌마를. 그래가지고 잠시 뒤에 또 얘기할게요. 나의 추억 60년대 초 왕십리 이야기 다시 또 이어보겠습니다. 그 아줌마네 집에 가자고 그래요. 그 꼬마 그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집에 가봐야지 그러면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당시 사실 이 얘기는 참 말하기가 좀 그래. 그렇지만 뭐 어느 할배 화가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탑 시크릿 나만의 비밀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미지하고 뭐 연관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아줌마네 집에 가는데 비가 번쩍 살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그 루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기름 종이에다가 저기 뭐야 그 콜타를 아스팔트 콜타를 씌워가지고 우리 지붕에 얹었어요. 그러니까 판잣집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는데 그 집에 갔더니요, 하얀 타일이 있어. 그 계단에 하얀 타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마루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35도 넘는 날이었는가 봐. 엄청 더워. 반팔인데도 그냥 땀이 홈빡 젖어가지고 제가 옷도리가 그냥 사실 란닝구도 안 입고 댕겼기 때문에 그게 쫙 붙어 있을 정도로 그 굉장히 더운 날이었었어요. 김구나 더운데 목욕이나 좀 해라. 그랬더니 저기 뭐 학생은 아직 안 왔나요? 그랬더니 이따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목욕을 해. 아무리 덥다 하지만 막 선풍기를 틀어줘도 안 되길래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생자처럼 남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싹 벗고 들어가가지고 막 시원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밀어줄까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오늘 나가요. 나 빨리 해고 나갈게요. 그러더니 아이고 김구나 뭐 그렇게 어려워하냐. 지금 더운데 지금 시원하게 했는데 등은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들어와서 내가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16살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미술반 애들끼리 뭐 동정은 어떻고 뭐 그냥 뭐 첫 경험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그냥 당신 어느 생물 시간에 뭐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했지 성에 관한 얘기는 전혀 우리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끼리만 대충 이제 감으로 선배들이 야 이렇게 하면 뭐 물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가 그것도 아줌마가 막 들어와가지고 글쎄 내 걸 만지는 거예요. 그래 난 미쳐 왜 이래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빡 졸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뭐. 그래서 딱 끄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거 갈아입으라 그러면서 낫는 걸 주더라고요. 새 거를.
아유야 미안해라 그러면서 뭐 그것도 땡잡았지 뭐 나야 뭐 까짓 거 가난백의 산동네 무허가촌에서 사는 놈인데 새거 그 저 백양메리아스라는 걸 주는데 내가 환장하지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입고서 있는데 애가 안 오는 거야. 학생은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김군이 마음에 들어서. 예? 아니 아르바이트 영어 가르쳐 준다면서 제가 ABC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라 좀. 그러면서 저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어. 그래서 네 이제 얘기하는데요. 난생 처음 외부 사람이 내 걸 만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난생 처음 이 여성이 내 걸 만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러니 난 뭐 어떤 상황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하고 그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난생 처음 경험을 한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폭행이죠. 뭐 그런데 난 이상하더라고요. 좀 찝찝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나 왜 이런가 몰라. 사실은요 지금도 조금 뭐 생기 편이잖아요. 나이 48년 1948년 10월 1일생인데요. 음력으로 9월 28일생. 그런데 지금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죠. 조금 뭐라 그럴까 젊었을 때 서부 영화에 나오는 오디 머피 닮았다고 누가 막 그랬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러고 뭐 누구도 그러고. 그리고 약간의 서구적인 게 조금 있어서 그 여자들한테 좀 무슨 매력이 조금 있는가 봐. 근데 그 아줌마가 나를 겁탈을 하고서 난생 처음 그 이성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난생 처음 부끄러워. 사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아줌마가요. 그 당시에 남편이 중동에 있었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었는데 그 간지가 2년이 넘는데 그런데 맨날 혼자 심심해가지고 막 미친 지경이라 그러면서 야 김구나 가끔 좀 와줄래 그러는 거야. 대답도 안 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전차를 타려고 전차 표를 뒤지려고 이제 가방을 뒤졌는데 가방 안에 봉투가 들었더라고요. 5,000원. 세상에 5,000원씩이나. 엄청 큰 돈이에요. 당시 등록금이 석 달 등록금이 3,400원인가 3,500원인가 그랬어요. 4,000원이 안 되는데 그 등록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몸을 판 거잖아요. 엄격히 말한다면.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쁘면서도 엄청 좋으면서도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운명의 기로라 그럴까 엄청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어요. 또 자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5,000원씩 받으면 어디에요. 중동에서 남편이 돈 벌어다 준 걸 가지고서 뭐 좀 쓴다는데 그거 뭐 외로운 그 아줌마한테 내가 어떤 뭐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 어쨌든 첫 경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오라는데 사실은 그 우리 그 미술관 선배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혼자 간직하고 있긴 뭐 너무나 큰 뭐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형 사실은 말이야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이제 저기 옥상으로 데려가서 나를 유난히 좀 사랑해주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걔들 집은 조금 잘 살아. 걔는 가끔 가다 나를 뭐 무슨 뉴욕 제과 같은 데 가가지고 샐러드 빵 나 그 팥빵 말고 나 샐러드 참 맛있잖아요. 그거를 사준 그런 형이었었어요. 형 사실 난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요차 돼서 저차 돼서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났어. 근데 5,000원 주더라. 야, 엄마, 선배한테 그런 건 그 일하러 바쳐야 되는 거야. 오늘 나 저기 샐러드 빵 네가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날 데리러 가면서 야, 괜찮아. 남자는 괜찮아. 여자는 임신하니까 걱정이지만 남자는 뭐 가지고 즐기는 거야. 돈도 준다는데 어때까지 건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면서 가라는 건데 난 찝찝해서 못 가. 왜?
그때만 해도 어떤 순결에 대한 뭐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댕겼었거든요. 카톨릭. 그러는데 세상에 그거 가려는 거야. 가서 용돈 버는데 어때까지 같이 즐기고 신나고 가서 샤워 샥 하고 말이야. 잘 사는 아줌마한테 가지고 삥 뜯어 먹는데 어떠냐 그러는데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 아줌마가 글쎄 어느 날 학교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쳐. 난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저기 뭐야 그땐 어깨에 맨 가방에 들고 있는 가방에 가방을 들고 막 가슴에다 막 도망을 갔어. 그러고 김구나 그거 좀 서 있어 봐라. 잠깐 내가 뭐 준비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뭐 준비했다 또 살짝 들으면서 또 갈등이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섰는데 그 아줌마가 세상에 짜장면을 사준다는 거예요. 난 사실은요 부끄럽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짜장면을 먹어봤어요. 그 아줌마한테. 난 그 아줌마한테 첫 경험도 했죠. 첫 짜장면도 먹어봤죠. 첫 아르바이트 돈도 얻어봤죠.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는 누구든지 다 힘든 시기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김군이 하고 있는 형식으로 봐서 도움이 좀 필요해. 내가 등록금 조금 대주고 그다음에 기분 좋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끔 와라. 대답을 안 했어요. 나도 고집이 있지. 뭔데 내가 그래도 뭐 장래 문화부 장관 꿈꾸었던 그런 사람인데 뭐 그렇게 쓰잘데없이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난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난 버린 놈이야. 난 더러운 놈이야. 난 악한 놈이야. 그런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화가가 되기 위한 그 시련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야간반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줌마와의 첫사랑 아닌 첫사랑, 첫 성폭행. 그래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 구독 이쪽인가요? 빨간 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 인생 고백 예술 50년 인생 70년 2부 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